오랜만에 시황 영상으로 왔습니다. 지난 목금은 잔이 PD의 휴가로 영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잔이야 잘 갔다 왔어? 여수로 갔다 그랬나? 네, 잘은 다녀왔는데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 욕을 많이 그런 장난으로 한 얘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뭐 돌았냐 이러면서 그냥 그분들도 아마 다 대부분 장난치신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오늘 그래서 다시 시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봤을 때는 또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꽤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장 자체적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해요. 업종 차트로 본다면 코스닥이 무려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2차전지 쪽이 하락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전선이나 뭐 일부 화장품 몇몇 뭐 로봇, 조선 이런 쪽 아니면은 대부분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도 소폭 하락 0.3%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많이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 선물 매도인데 오전만 해도 외국인 선물이 한 3천억, 4천억까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으로 넘어오면서 선물이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크게 좋지 않은 시그널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 또 4월달 CPI 발표도 있고 하니까 미국의 그런 큼직한 이슈를 앞두고 또 일부 관망세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주도주는 구리 전선이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금요일날 구리 선물도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구 산업 이런 종목들도 갭 뜨고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 전력기기 관련한 또 이런 종목들 뭐 대원 전선부터 오늘은 대한전선이 굉장히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1조 3천억이 터졌어요. 대한전선, 뭐 가온전선 최근에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좋은 건 다 알아. 전력이 부족하고 AI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 이쪽에 미리 기대감을 갖고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윗꼬리도 굉장히 크게 또 고점 대비 10%도 순식간에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단기 고점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전력망 개혁안이 13일날 오늘이죠.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가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은 뭐 내일 새벽까지 봤을 때는 미국 전력망 개혁 관련해서 이벤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 관련해서 좀 미리 이렇게 우리나라 구리 전선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은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랐으니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약간의 단기 이슈 소멸이 될 수도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오늘의 최고 주도주는 전선 전력기기 테마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하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순환매가 비교적 다른 섹터로도 돌았습니다. 오전에 같이 올라왔던 게 로봇 쪽도 들어왔어요. 뭐 에브리봇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날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이렌시스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오전에 반짝 튀다가 지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요 이슈도 지난주에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을 살짝 접고 로봇에 집중을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인력 배치를 좀 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또는 뭐 인사 이동이 막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로봇 쪽 좀 더 이제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로봇주가 반짝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충분히 이런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후속 뉴스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봇 테마도 계속 꼼꼼하게 또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조선, 화장품 이런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10,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하지만 뭔가 시원하게 돌파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야금야금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 그 다음에 화장품주는 오늘은 조금 혼조세. 왜냐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친구는 올라갔다가 좀 다시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몇몇 또 종목들은 강하게 슈팅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죠? 하지만 오늘은 상승하다가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또 이런 화장품주들이 더 많이 보이네요. 가장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게 이제 실리콘2가 투 상한가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도 싸다라는 또 인식이 퍼지니까 이게 강하게 상한가 2번이 나왔는데 자 이러한 흐름 때문에 아마 화장품 쪽도 좀 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던 게 오후장에 반짝 튀었거든요. 그 이유가 구리 전선 쪽에 자금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AI 쪽에 반짝 튀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들이 반짝 튀기도 했고요. 그리고 OLED
쪽도 오후장에 갑자기 또 슈팅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BH가 또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또 이런 OLED 관련된 또 애플 부품사가 또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애플의 WWDC 또 행사도 있죠. 거기에서 또 AI 관련된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또 애플 관련 부품사들은 그때까지는 조금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이런 쪽도 오히려 주도주에서 수급에 빠지면은 순환매 후보로 넣어놓고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중에 뭐 일부 유리 기판도 살짝 튀긴 했는데 뭐 그렇게 강하게 오른 것 같진 않고 기술적 반등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넷마블이 굉장히 좀 흥행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DNC 미디어랑. 하지만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펄어비스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오히려 야금야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왜 펄어비스는 이렇게 강한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붉은 사막 마케팅을 시작할 거다. 올해 8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을 이제 공개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겹게 계단식 하락이 나온 이유가 아니 신작 나온다고 하면서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도깨비 나온다며. 도깨비는 소식이 없고 그래 붉은 사막이라도 빨리 내줘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계속 지연이 되니까 주가는 반의 반토막 아주 크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조금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아마 붉은 사막이 게임스컴에서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나서 출시일을 여기서 증권가에서 전망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몇백만 장이 뭐 팔릴 것이냐에 따른 또 어느 정도 실적 추정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목표가를 내기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 8월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다. 내년에 게임 출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이제는 조금 기대감 모멘텀이 생긴 만큼 이렇게 새로운 게임주들도 조용히 또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또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전력망 관련해서 너무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죠.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원자력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살짝 원자력 쪽의 종목들이 좀 튀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후장에 우리기술 같은 종목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도 뭐 G2파워, 보성파워텍, 대형주로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등등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 저점 만들고 우상향을 하는 이유가 미국장에서도 전력기기 관련해서 그 다음은 원자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이쪽 원자력 테마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코 원전 수주전도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살아있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또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테마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금융주들, 저 PBR, KB금융 이런 종목들도 조용히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요. 저 PBR 관련해서 막 밸류 프로그램 뭐 굉장히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런데 주가는 물론 현대차는 별로 오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횡보를 하고 있고 오히려 금융주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여기에는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PBR까지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랴부랴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죠.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 시황 이런 거 재료들 체크를 많이 못 해드렸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따라왔으면은 요즘 시장 대부분 내가 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걸 다 좀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도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지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바쁘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정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도 주요한 일정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주말간 나온 뉴스부터 볼게요. 자,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저로 나왔어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는 올랐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현상이죠. 소비자 심리 지수는 떨어지고 경기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기대 인플레는 오르네. 또다시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다. 뭐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지표로는 조금 이런 불안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 인상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득을 많이 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혹시나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도 움직여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애플 말씀드렸다시피 내달 차세대 음성 비서 시리 그다음에 챗 GPT 탑재 등등 또 여러가지 AI 칩도 있고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애플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요거 최근에 화장품이 핫한 이유 몰라보게 달라진 K-뷰티 주식 중국에서는 안 팔리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먹히고 전 세계에서 먹히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요일날 본다면은 뭐 오픈 AI 챗 GPT-4
그리고 신기능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이 또 있네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부처 일정으로는 뭐 큼직한 거는 없고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 날 미국 4월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AI 반도체 개발 공급 관련 방안 논의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제가 또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던 게, 삼성전자는 1%대 하락을 하고 하이닉스는 1%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그런 찌라시가 돌긴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HBM 공급한다고 했는데 불발될 수도 있다, 약간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는데 아직 확정된 뉴스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는 빠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계속 달리는 거 아니냐, 하이닉스 혼자 계속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삼전은 떨어지고 하이닉스는 오르는 지금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석가탄신연료 휴장이죠. 그런데 또 미국은 또 큼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4월 CPI 발표가 있죠. 아마 이게 좀 굉장히 또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물론 뭐 매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안 그래도 요즘에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오히려 뭐 다른 또 연준 의원들은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4월 CPI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기대감과 우려감들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도 있네요.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좀 매파적인 얘기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관련 법안 논의도 있네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중국을 결국에 제재한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 투자 심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목요일은 아마존 웹 서비스 서밋 개최가 있고, 여기 관련해서 혹시 또 관련주나 AI 관련주들 튀어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HLB 리보세라님 허가 여부 발표가 있네요. 이건 아마 바이오, 특히 HLB 투자하시는 형님들 아주 관심 있게 볼만한 이슈가 이번 주에 있었네요. 이번 주에 아마 굉장한 또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급락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위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 야수에 배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는 총재분들의 연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모티 보호예수 해제, 야, 엄청 많이 해지가 되네요. 2250만 주 가까이 해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안 그래도 근데 최근에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하락을 했지만, 또 이런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오버행 우려감, 이것 때문에 최근에 하락폭도 좀 가파른 것 같아요. 에코프로 모티. 자, 이것까지 체크하시면은 이번 주는 큼직큼직한 거는 대부분 알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일정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시장 빠르게 정리하고, 지난주 목금 제가 또 오늘의 트레이딩 컨텐츠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보여드려야 되네요. 제가 롤러코스터를 살짝 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살짝 탔어요. 오늘 트레이딩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요렇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목금 어떻게 됐냐면, 280 손실 났다가 320도 복구를 하고, 다행히 오늘까지 또 수익을 잘 내면서 수익은 그래도 좀 누적으로 쌓이고는 있는데, 이때 한번 수익 300만원 넘게 쌓았다가 이틀 만에 두둥 다 뱉어냈다가 가슴이 많이 아팠죠.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뭐 이런 일 매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그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다음날 다시 원래 하던 대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다시 상승 페이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매매를 아직까지는 또 무난하게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냐,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추세가 살아있고 신고가가 근처에 있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했는데, 대표적으로 매매를 좀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선익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했고요. 이번에 재료를 좀 괜찮게 보기도 했고요. 이번에 중국에서 BOE 관련 뭐 증착기 납품 관련해서 재료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계속 들고 갔던 건 아니고 그냥 사팔사팔 하면서 매매를 했고, 추가적으로 BH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아직 재료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사고 팔고 매매를 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목요일에 손실이 났던 거는 반도체나 일부 조금 가져가는 종목들 내에서 좀 수급이 빠진
빠지면서 조금 무너지는 종목들이 몇 개 생겨서 그때 아마 좀 정리를 하면서 손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매매대나 제 단기 매매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주덕 아카데미 치면은 네프콘 나오니까 구독해서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고 이런 것들 제가 좀 더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이번 주도 차분하게 잘 대응하셔서 모두들 계좌 우상향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